자, 157페이지의 연속 확률 변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비슷한 비율로 문제가 나오겠지만, 실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는 이산확률 분포 이거보다 연속확률 분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대부분 그렇게 출제가 되죠. 굳이 여기 연속확률 변수, 연속확률 분포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데 굳이 이산확률 분포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했던 이산확률 분포처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횟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범위가 뭐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무수히 많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와 있죠.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배울 때 뭐 배웠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을 배웠어. 맞죠? 자,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디에? 이산 확률 분포에, 얘는 연속 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선생님이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확률, 즉 일반화된 확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이 확률 밀도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역시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도 결국은 확률인데요. 확률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축 밑으로 못 내려가.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x축이야. x축 밑으로 못 내려가. 왜? 확률의 범위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잖아. 0 이상 1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갑니다. 이게. 못 내려간다고 x축 밑으로.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그 연속 확률 분포의 변수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무조건 얼마야? 확률의 총합인 1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을 구하는데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 구간으로 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우리 적분 배웠지? 여기에서 구간의 넓이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게 확률인 거야. 요 A일 때 확률 변수 x가 A일 때 확률이 뭐니? 요 길이란 말이야. 그제? 결국은 넓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무수히 많은 이 길이들의 합을 우리는 넓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도 결국은 뭐다? 확률이다. 이해됐어?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성질,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돼. 1번 fx는 0 이상이다. 2번 도형의 넓이는 1이다. 3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뭐 이 얘기입니다. 확률이.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쉬워. 자, 그 159페이지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함수 성질.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어떤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y는 fx라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시작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합니다.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얼마야? 1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확률 변수 a부터 b까지의 이 넓이는 그 확률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지? 이걸 굳이 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얼마다? 1이다. 이 확률은 뭐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같다. 이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특강 1번 볼게요. 특강 1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fx가 있는데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라고 할 때 fx의 함수가 kx의 x-6이다, 그죠? 그러면은 0이 근이고 6이 근이구나. 밑으로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간단 말이야. 따라서 그래프는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지. k는 음수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요 총합이. 그러면은 요거 잘 봐. kx제곱 마이너스 6kx야. 저번 시간에 바로 배웠던 공식성 보자. 공식 배웠지? 수투 배웠을 때 어떻게 하니? 6분의 절대값의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차이 6-0의 세제곱 이렇게 했었지? 다 기억나? 그치? 어제 배운 게 바로 나오네.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단 말이죠. 6하고 지워버리면 제곱이 될 거니까 절대값의 k는 얼마가 됩니까? 66에 36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k는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6, 이게 반대구나. 6 마이너스 x네. 따라서 k는 얼마? 36분의 1이 되겠다. 맞죠? 안 어렵지?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를 계산하라.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k가 36분의 1이고 x에다가 6-x의 dx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나중에 여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 자, 필수 예제 14번. 자, 이거는 너네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필수 예제 14번. 지금 방금 한 거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이거는 왜 우리가 특강으로 따로 뺐었냐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다양하게 집중해. 이 곡선으로 되어져 있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우리가 적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 구하잖아. 그치? 그래서 따로 빼놨던 거고 지금 여기 필수 예제 14번부터는 막 직선이야, 뭐 삼각형이기도 하고 사다리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적분하지 않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그 도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구하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도 한번 볼게.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볼게. 자, 필수 예제 15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fx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kx, 두 번째는 k의 2-x. 월 기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되겠지? 자, x축, y축 이렇게 볼 때
어디에 1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 2가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K가 되겠네요. 자,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삼각형이구나. 삼각형의 넓이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아, K는 1이구나. 됐지? 1이야, 1. 그랬을 때 뭘 구하면 됩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요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 선생님 설명할 것도 없어. 자, 여기까지 이제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64 연습문제 이제 풀면 되고, 내용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 거야. 정규분포. 정규분포. 자, 책을 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와 복잡한 식이 있다, 그지? 이거 올라도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규분포라고 하고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자, 뭐 복잡한 얘기 다 때려치우고 잘 보세요. 대상이 충분히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인원이 얼마 없잖아 지금. 뭐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 점수를 갖다가 알아봤어. 그러면은 이 각각의 점수 분포가 뭐 들쭉날쭉 하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 학교 전교생의 수학 점수 이런 걸 알아봤어. 그리고 인원이 좀 많아졌지. 수지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수학 점수, 중간고사 수학 점수 이래버리면 또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은 당연히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집단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그 평균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평균이 가장 많고 여기가 이제 점수가 점점 높은 거야. 100점짜리는 별로 없고 빵점짜리도 별로 없어. 평균이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하게 되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종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그 실험 개체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정규 분포를 띠게 됩니다. 뭐 남자들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뭐 키, 뭐 몸무게, 뭐 시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 뭐 대졸 신입사원의 뭐 연봉, 뭐 이런 거 그럼 평균치가 있을 거고 평균보다 훨씬 많은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고, 그지? 이게 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평균이잖아. 그리고 분산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지? 분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분산은 Vx 이렇게 표현했지. 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현했어?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했지. 분산을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을. 자, 분산이 뭐니?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분산으로 인해서 이 종 모양의 이 곡선들, 이 곡선의 그 곡률이 분산에 의해서 변하게 돼.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 평균이 뭐 70점이면 더 위로 갔다가 40점이면 더 밑으로 갔다가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좌우한단 말이지. 평균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어떤 집단의 분산이 A라는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A라는 집단의 분산이 더 커. 분산이 크다는 말은 이렇다는 말이야. 이게 A라는 집단이고 이게 B라는 집단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봐.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랬지.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이 많은 게 아니라 골고루 많다는 얘기야. 꼴등도 빵점짜리도 많고 중간도 많고 100점짜리도 많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거지. 수업을 한 반에서 못할 정도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분산이 크다는 거야. 분산이 작다는 건 무슨 의미야? 평균에 확 몰려있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좀 더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거 분산이 작다는 의미야. 이 좀 약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반대여가지고 헷갈려. 분산이 작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다고. 왜?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평균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 중간치기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쫙 올라갔잖아, 그치? 내 말 이해돼? 분산이 작다는 거는 높은 거고 분산이 크다는 것은 낮은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자, 책으로 돌아가. 자,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미날, 우리 좀 전에 바이노미날 배웠지, 그치? 이항분포. 얘는 노미날이야. 가로치고 얘는 여기다 뭐 써주냐면 평균을 써주고 콤마 그 다음에 분산을 써줘요. 왜 평균과 분산을 써줄까? 평균이 축을 결정하고 분산이 위로 높으냐 낮으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그래프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책으로 봅니다. 자, 164페이지의 중간 부분 2번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 자, 1번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x축 밑으로 못 내려가.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기 때문에 x축 밑으로 못 내려가. 자, 두 번째 x는 m일 때 최대값 이걸 갖는다. 몰라도 됩니다. 나도 몰라. 자, 3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맞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자, 평균이 일정합니다. 그래프의 축이 일정한 거지. 이거 안 변한다는 얘기야. 좌우로 안 간다는 얘기야. 평균이 일정할 때 분산의 값이 시그마, 표준 편차의 값이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은 낮아진다.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분산이 크다는 얘기잖아. 분산이 클수록 곡선은 낮아진다고. 양옆으로 퍼진다. 5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자, 이번에는 이 곡선이 일정해. 하얀색이라고 생각해보자. 곡선이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그 대칭 축이 바뀌지만 곡선은 다 서로 합동이다. 일치한다. 알겠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분산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낮아지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는 평균에서 뾰족하게 올라간다. 이해됐어요? 갑자기 또 표준 정규분포까지 나오니까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잘 봅니다.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의 성질이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가 있는데 A 고등학교는 평균이 60이고 B 고등학교는 평균이 뭐 50이야. 그리고 뭐 분산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뭐 높은지 낮은지가 결정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A 고등학교에 다니는 준경이가 이번 시험에서 자기는 90점을 받았대. 그런데 B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영이가 자기는 85점을 받았대.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이 서로 시험을 잘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학교는 다른데 서로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둘이 비교하기는 힘들지. 같은 고등학교였으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잖아. 그냥 점수 차이를 비교하면 될 건데 평균이 다른 두 개의 집단에 속해 있는 두 개의 학생이다 보니까 90점이 잘한 건지 85점이 잘한 건지를 이 상태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것을 표준화라는 것을 하자. 표준화. 그래서 이 평균과 분산이 다른 이 두 개의 집단에 평균과 분산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평균을 원래 우리가 여기 정규분포 하면은 평균을 쓰고 분산을 썼잖아. 그치? 정규분포에다가 평균을 0에다 맞추고 분산을 1로 통일시켜버리면 이 두 개의 집단을 그러면은 준경이하고 장영이의 성적을 비교해서 누가 더 시험을 잘 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 표준화라는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물가지수를 비교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어느 나라가 물가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잖아. 돈의 가치도 다르고 그치? 물건의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런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비교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165페이지에 3번 표준 정규 분포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이걸 나타낸다 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뭐야? 평균을 0으로 분산은 1로 통일시켜버리겠다. 왜 통일해? 비교하려고. 알아들었지? 2번 fx는 루트 2파이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 막 나와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준화를 시킨 정규분포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그지? 근데 안 어려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쉽게 문제 풀어줄게. 자, 이렇게 돼 있어. 표준화된 거야, 이건 지금. 얘는 정규분포가 0부터 1까지를 따르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2고 여기가 뭐 3.5야. 그럼 요 안에 넓이가 확률이잖아. 1.2 이상 3.5 이하인 확률이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표가 있습니다. 표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책의 맨 뒤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뭘 기준으로 되어져 있냐면 0부터 시작해 무조건. 그러면은 0부터 3.5까지 표준화되어져 있을 때는 Z라고 표현을 해요. 표준화되기 전에는 X라고 표현을 해요. 표준화되면 Z야. Z 어디까지? 3.5까지의 확률에서 빼기 P 0부터 1.2까지 0부터 1.2까지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겠지. 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표가 나와 있어 항상.
그 표는 책의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 3.5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왼쪽에서 찾는 거야. 한번 찾아볼래? 맨 뒤로 가봐. 세로줄에서 3.5를 찾아봐. 세로줄에서 3.5, 가로줄에서 0 찾아봐. 그럼 얼마야? 어? 다음 페이지는 없어? 3.1 얼마야? 0.4 990이야? 자, 그 다음에 0부터 1.2까지는 얼마야? 0.3849 이걸 빼면 요 확률이 나온단 말이야, 넓이가. 자, 0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이 넓이 얼마겠어? 절반이니까 0.5야. 반대쪽도 0.5야.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이게 표준화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봐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서 나와 있는 게 뭐니? 0 이상은 0.5, 0 미만도 0.5란 얘기야. 전체가 1이니까.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해줘. 자, 2번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하고 똑같다.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어. 그럼 0부터 A까지의 이 넓이는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넓이와 똑같지?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Z가 A 이상이다. 자, 여기의 넓이를 구해야 돼. A 이상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려면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주면 돼. 그치? 이 파란색을 구하려면 0.5에서 0부터 A를 빼주면 된다고, 확률을. 이런 것들이야. 이거 안 봐도 돼. 지금부터. 자,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것은 이제 표준화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는 이 정규분포를 어떻게 0과 1로 바꾸느냐, 그 바꾸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지금 표준화되기 전에는 확률 변수가 x라 그랬잖아. 표준화시키면 z로 바뀐다. 자,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이 시그마는 요 시그마입니다. x-m 이렇게 해놓고 요 m은 요 m이에요. 요 x는 표준화되기 전에 어떤 확률 변수예요. 뭐 여기 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게 표준화하는 과정이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봐봐, 보여줄게. 어디를 보냐면 필수예제 17번. 필수예제 17번 봐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를 때, 자, 정규분포 40,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40,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100이네란 말이지. 그렇지? 얘를 나는 어떻게 바꿀 거야? 0과 1로 표준화할 거야. 평균을 0으로, 분산은 1로. 그 표준화하는 과정은 뭐냐? Z는 시그마분의, 시그마 얼마야? 10이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40 이렇게 써주면 이게 표준화하는 도구야.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세요. 1번 확률 25 이상 40 이하인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그림이 있겠지. 뭐 종 모양의 그림이 있겠지.
그 종 모양이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 평균이 40이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정규분포란 말이야. 평균이 얼마? 40. 그러면 25부터 40까지니까 25는 여기 있겠지.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 확률을. 이해됩니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만 해버리면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다 구해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표준화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표준화하냐면 P 이렇게 바뀌게 되고 괄호치고 자, 이 X가 이 25랑 40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2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0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1.5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상 Z로 바뀐다 했어. Z로 바뀌고 4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는구나. 이렇게 표준화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니? 0부터 a까지의 넓이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와 같다 그랬잖아. 대칭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0까지로 나와 있는 넓이는 없어. 그 표는 항상 뭐야? 0 이상 1.5까지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1.5를 책에서 보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1.5 얼마야? 0.4332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이 0.433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옆에 P X는 60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표준화하려면 P Z 바꿔주고 60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2네? 2 이상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표준화하면 가운데가 얼마? 0 이렇게 돼 있다. 자 2는 어디 있을까? 2쯤 있겠지?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2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를 알아야 되겠다. 0부터 2까지를 0부터 2까지 얼마니? 0.4772 0.4772가 제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주황색은 어떻게 하면 돼요? 0.5에서 0.4772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 이게 표준화라는 거야. 자, 필수예제 18번. 그 앞부분에 있는 필수예제는 선생님이 왜 안 했냐면 필수예제 17번 설명해버리면 다 할 수 있거든. 그럼 집에 가서 해봐. 필수예제 18번. 여기는 되게 특이한 단원이 혼자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데 설명 들으면 되게 쉬워. 자, 필수예제 18번. 정규분포 50,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P, X가 K 이상인 게 0.0013 이거래요.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랬어. 됐지? 자, 그럼 문제에서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표준화해야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표준화할 겁니다.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50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는 표준화해서 바뀌게 되면 P Z는 5분의 K 마이너스 50 이게 0.0013 이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말 맞죠? 자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0이 될 테고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르게 될 거야. 선생님이 항상 그림 그리듯이 너네들도 그림 그려. 그래야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얘를 별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별이 있겠지 그치?
그거 이상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이게 얼마야? 0.0013이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누가 궁금하니? 얘가 궁금한단 말이야, 얘가. 이거 어떻게 구해? 0.5에서 빼면 되잖아. 0.5에서 빼면 얼마야? 0.4987 맞나? 4987 맞아? 87 아니에요. 4987 4987 4 7 올라오면 7 올라오면 10 올라오고 1 더하면 9 그렇지 맞지? 네. 그러면은 얼마야? 표에 찾아봐. 4987 어딨어? 3. 3이지 3 그럼 얘가 3이라는 얘기 이게 3 별이 그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5분의 K-50이 3이라는 얘기구나. 그럼 K는 65가 되겠네. 이해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 예제 19번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많이 풀어줘야 너네들이 많이 보면서 또 익숙해지니까. 필수 예제 19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자, 정규분포.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을 따른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자, 몇 명이라 그랬어? 1000명이라고 그랬죠. 자, 1번. 키가 170 이상. 확률연수 x가 170 이상인 아이는 전체의 몇 프로냐 그랬지? 몇 프로냐? 한번 구해보자. 표준아. 5분의 x-164 170이지. 그럼 빼면 얼마야? 6이네. 5분의 6 1.2 맞아? 얘는 p z가 1.2 이상 됐어요? 그러면 표준화했으니까 가운데가 0이고 요렇게 너가 1.2 요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입니다. 요 사이는 얼마야 그러면? 0부터 1.2 0.3849 이거지? 0.5에서 이거 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라고 해야죠. 됐어? 두 번째 160 이상 172야. 이거는 전체 몇 명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확률을 구한 다음에 1000을 곱하면 몇 명인지 나오겠지. 맞아? 자, 16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5분의 4 곱하면 0.8 P 마이너스 0.8 Z 176 1.2 이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잘 봐. 얘는 정규분포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여기에 1.2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0.8이 있고,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P 0부터 Z 0.8까지 플러스 P 0부터 Z 1.2까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결국 요것과 요것의 합이 되겠지. 표에 나와 있어요. 0.8 나와 있고 1.2도 나와 있고 둘이 더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해보고 우리 잠깐 쉬어볼까 합니다. 자, 20페이지 20번.
필수예제 20번. 자, 320명을 뽑는 어느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의 점수는 자, 정규 분포.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 이렇게 됩니다. 분산을 써야 되니까 제곱을 한 겁니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지금 2,000명이 지원을 했잖아. 몇 명이 합격해? 320명이 합격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해줘야지. 4, 8에 32, 4, 5, 20, 4, 0.16? 0.16이다. 아, 확률이 0.16이네. 그쵸? 그럼 봐봐. 표준화하기 전에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평균이 450점이잖아. 맞아?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루어질 거야. 됐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수를 맞아야 합격을 하는 거야. 그 합격 이 값이야. 이 넓이가 얼마야? 0.16이 되겠지. 지금 방금 구하는 거. 내 말 이해돼요? 이 표준화되기 전 상태에서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니? 이 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최저 점수. 자, 그럼 봅시다. 자, 얘를 표준화해야지. Z는 75분의 x-450.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의 x는 별 이상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시험에 쓸 때 별이라고 하지 말고 뭐 K라든지 A라든지 이렇게 해. 자, 그러면은 이 별을 여기다 집어넣지. 표준화할 때. 따라서 표준화가 돼버리면은 Z 뭐 이상이 돼? 75분의 별 마이너스 450 이상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그게 아까 얼마였어? 0.16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럼 봐봐. 이게 뭔지 모르지만 표준화했어요. 이 뭔지 모르지, 여기 Z. 이게 뭔지 몰라. 그거 이상이 0.16이야. 그럼 이 안에는 얼마니? 0.34가 되겠지. 그럼 표를 찾아서 0.34인데 그 단 해놓고 나왔다. 0.34일 때 얼마야? 얘가 1이지.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별은 75 더하기 450이다. 합치면 525점이 되겠네. 맞아? 따라서 우리가 450점이 평균인 시험에서 525점을 맞으면 맨 꼴찌로 합격을 한다 이거죠. 어렵지?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고개를 차근차근 풀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테니까 앞에서부터 딱 확인하도록 하세요.